안녕하세요, 최한님 반갑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 일에 너무 집착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최근에 암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마음이 많이 괴롭고 돈은 많이 벌게 되었고 제 사회적 위치는 많이 올라갔지만 그 덕분에 암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 이제 40을 갓 넘었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마음 공부와 수행 정진을 해나가면 좋을까요? 라고 적어주셨어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열심히 살아왔다는 증거가 이제 나온 거네요. 그쵸? 근데 우리가 삶에서 자꾸 이 수명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우리는 인간은 오래 살아야 한다.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또 뭐 장수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 오래 사는 것에 대한 관점을 저는 조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살이에게는 하루가 자신의 일생입니다. 그리고 강아지들은 보통 한 17년, 18년 살죠. 소도 한 20년 정도 살면 오래 사는 거죠. 그 중간에 도축이 되든가 그리고 병에 걸리면 또 죽게 되겠고요. 그리고 고양이 같은 경우도 막 16년, 17년, 길고양이들은 더 빨리 수명이 이제 짧다고 하더라고요. 사고도 많고 그리고 먹는 거나 물 수분이 적정하게 이렇게 먹을 수가 없다 보니까 길고양이들은 더 수명이 짧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인간이 동물 중에서는 오랫동안 사는 동물 중에 한 부류에 들죠. 근데 우리는 이제 거기서 더 장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저는 이제 오류가 생긴다고 봐요. 삶이란 것은 태어나는 것에는 순서가 있어도 이제 떠나는 것에는 순서가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 떠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도 제가 언제 떠날지, 여러분도 언제 떠나실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에 대한 욕심과 집착이 더 올라오는 것 같아요. 막연한 거죠, 삶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들 너무 유명한 우리가 대왕 중에 한 대왕이 있죠.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의 남긴 그 위대함은 대단하죠.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자기 아버지가 암살을 당하잖아요. 암살을 당한 후 20살 때 알렉산더가 대왕이 됩니다. 알렉산더가 왕이 오르죠. 그리고 아버지를 암살하고 반란을 일으켰던 그리스 도시 국가들을 모두 빠르게 진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엔 그리스란 나라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356년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났으니까 시절로 봤을 때는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유명한 왕 중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왕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알렉산더 대왕 자체가 싸움만 잘하고 나라를 뭐 무찌르고 침략하는 걸 잘하는 것이 아니라 알렉산더 대왕이 스승이 있어요. 스승이 누구냐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도 스승이 있죠. 누구죠?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에게 스승이 있어요. 바로 소크라테스예요. 이렇게 계보를 이어갑니다. 알렉산더 왕은 그 철학과 과학, 뭐 문학, 군사 전략 이런 거에 대한 아주 지략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의 존경도 받고 결국은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를 평정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집트의 파라오까지 인정을 받게 돼요. 국민과 신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 이걸 파라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라오로 인정되는 건 일반 왕이 아니라 그만큼 존경받고 세상의 모든 것을 신과 인간을 잇는 존재. 그런데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도 결국은 바빌론에서 갑자기 30대에 죽게 돼요. 너무 빨리 죽게 돼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이 가장 고대 역사에 약간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인이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지금 질문하신 분도 곰곰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본인이 너무 과로를 하고 그리고 본인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근데 알렉산드리아가 20살 때 왕위에 오르고 이렇게 10몇 년 만에 전 세계를 통일할 정도로 위대한 왕이 되었는데 얼마나 과로를 했을까 여러분 유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의 죽음에 대한 그런 미스터리한 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가장 유력한 설은 질병으로 인한 죽음이에요. 너무 무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50년 동안 할 일을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넓은 영토에 그때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 타고 다녔을 텐데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정복을 하고 문화를 일으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피로하고 또 아팠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사망설 중에서 1위예요. 그래서 바빌론에서 결국은 32살의 나이로 사망하게 돼요. 갑자기 사망해요, 또 이것도. 그리고 두 번째 사망설이 있는데 알코올 중독설이에요. 이것도 뻔하죠. 전쟁, 그리고 정복, 그리고 또 문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극도로 지친 상태로 세상을 돌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알렉산드리아는 유일하게 자신을 위안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음주였어요. 술을 많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도 술을 많이 먹었다라는 습관이 있다라는 알렉산드리아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댓글을 남기신 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세상을 다 얻는다 하더라도 건강이 무너지면은 그건 저는 도루묵이라고 봐요. 그래서 가장 생각해야 되는 건 몸의 건강인데, 몸의 건강이 무너진 이유가 본인이 스트레스와 직장의 과로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도 본인의 과로와 질병 그리고 음주로 결국은 사망했습니다. 본인의 삶을 한번 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내가 과로를 통해서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이걸 계기로 해서 내 인생을 돌아보고 앞으로 지금 40대, 40대 초반에 암이 왔으니까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젊은 나이에 왔으니까 빠르게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내고 감사한 마음을 내고 이 계기를 통해서 삶을 다시 한번 터닝 포인트 해야 되겠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본인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모두 가진 자도 건강이 나빠지면 결국은 세상 모든 것을 이룬 것을 잃게 된다는 지혜를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마음을 잘 추스리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약도 좋고 병원도 잘 되어 있으니까 이 암은 스트레스가 발병률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통해서 발생됩니다. 그래서 암은 두 가지를 제일 싫어한다고 해요.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 매 순간 감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면 채반 쳐서 감사합니다 라고 치면 나와요, 영상이. 그냥 틀어놓고 계속 따라하세요. 나에게 병이 점점 더 이 감사함의 기운 때문에 저는 작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소와 웃음이에요. 계속 웃고 즐거운 마음을 내세요. 그리고 괴로운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리고 마음이 힘들 때일수록 그냥 일부러 웃으세요. 일부러 거울 보고 웃고 또 웃고 소리내서 웃으세요. 억지로라도 한번 웃어보세요. 이건 암 환자들을 조사한 생로병사 이런 데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에요. 많이 웃고 감사하고 긍정적인 마음 많이 내고, 그리고 마음 공부와 명상을 통해서 본인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지금 이것이 암이 찾아온 이 상황이 나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순간이다. 이 암을 남의 것이 아니에요. 내 세포가 변형된 거예요. 너 너무 열심히 일했어. 너 너무 급했어.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그래서 암이란 건 세포가 가출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출할 거야. 너 나 안 돌봤잖아. 이렇게 나에게 시위를 한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가출한 애를 잘 다스리고 보듬어서 다시 집에 들어오게 하면 돼요. 이 기회를 통해서 명상도 새롭게 시작하시고, 감사합니다 만트라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언하시고, 그리고 수행도 1일차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매일매일 좋아지시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